안녕하세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영국 보고서 화웨이 여전히 보안 결함, 독일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위원회에서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이 여전히 결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이게 정부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위원회라는 것은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화웨이 배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 화웨이가 통신장비 보안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BBC는 이를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통신장비 보안 결함에 대한 접근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 접근 방식과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달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내리자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검토를 계속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결론은 결국 났는데 중간에는 화웨이를 허용하는 분위기였다가 이번에는 화웨이를 금지하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이죠. 당시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화웨이의 장비가 미국 유해 부품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7월 향후 5G 인프라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고 2027년까지 기존 5G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영국 정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취약점을 발생했지만 악용하기 전에 회사가 이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는데 이것은 다시 바뀌었죠, 내용이.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강해져 가고 있는데 독일이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독일 정부가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유럽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화웨이에 대한 배제가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통신정보업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IT 보안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12월 달에 통과시킬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데 12월까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 뭐냐? 통신사가 망을 구축할 때 장비 제조사의 신뢰성 평가 중요합니다. 신뢰성 평가입니다. 그리고 장치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기술 검사를 포함한 2단계 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신뢰성 평가가 없었습니다. 신뢰성 평가가 없었는데 신뢰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 9월 22일자 디벨트지에서는 메르켈이 화웨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연방정부가 의회 상정 준비를 끝낸 IT보안법 2.0 초안 토론에서 오간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화웨이가 독일의 달라진 IT보안법 요건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이 법안을 확인하면 독일 행정부 내에서도 인터넷 5시대의 초연결 사회를 고려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계 기업이 독일의 강화된 시민사회 개인정보 보안 기준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메르켈 정부가 입장을 전환을 했느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메르켈 정부는 독일의 통신업계 3G, 4G에 대한 화웨이 의존도를 감안을 해서 화웨이에 대한 5G 통신 장비 진출을 배제할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이전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고 있죠. 이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독일 정부가 화웨이 배제 방침을 가져오게 된다면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올 2월 달에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만 확인해 보더라도 2016년 이후 독일의 최대 무역국은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1대1로를 통한 신실크로드가 기찻길이 열렸죠. 이 기찻길이 열리면서 중국에서 독일까지 오는 철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게 러시아를 통해서 많이 갔죠. 특히 독일의 경제 구조상 중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바로 수출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이죠.
IMF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7년 G20 국가 중에서 수출 의존도가 39.4%에 달하고 이 순위만 보더라도 2위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독일이 수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경기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번에 화웨이 5G 통신 장비에 대한 독일 진출을 만약 배제를 하게 된다면 독일 완성차 업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수익의 4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 자체의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독일 주요 기업 중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 순으로 지금 자료가 코트르 함부르크 무역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단연 1등은 폭스바겐입니다.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있고 BMW 이것도 자동차죠. 다임러 벤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디다스, 코베스트로, 머크도 유명한 회사예요. 마스프, 지멘스, henkel, 바이어 이렇게 주요 20개 회사들이 대부분 20%가 넘는 특히 폭스바겐, 인피니온, BMW, 다임러 특히 자동차 업계가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 그리고 BMW, 벤츠를 앞세우고 있는 다임러 이 회사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독일은 왜 화웨이의 배제를 준비 중일까 라는 것이죠. 독일 정부가 화웨이를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장 큰 이유 중국 제품에 대한 특히 화웨이에 대한 보안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 정부의 경제 관리 정책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인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관리 하에 있다는 것이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독일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중국은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독일의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결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전기 공급 시설,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나 화웨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 독일 내무부,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 삼인당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화웨이는 독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민당도 독일 화웨이의 5G 장비 시장 진출의 평가에 대해서 전제 조건으로 기술적 신뢰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바탕이 되어야만 독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 이전에 당수였지만 지금은 당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메르켈 총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지금 현재 독일에서 화웨이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 배경은 중국에 대한 불신입니다. 독일 행정부나 의회는 화웨이의 독일 진출에 대해서 단순한 외국 통신 장비의 시장 진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의 불신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외교 정책 실패가 자리 잡고 있는데, 즉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보통신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홍콩 문제 처리나 신장 위구르 문제를 처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 중국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잘 처리가 되었다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겠죠. 지금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어떤 갈등이 있냐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이다. 너희는 간섭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국이 홍콩을 리항을 받을 때 영국으로부터 100년간에 대해서 영국에 어떤 것을 물어보고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년이 되지도 않았죠. 또한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 지역의 인권을 말살해 가면서까지 21세기 G2 헤게모니를 부르짖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 폭스바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그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5G의 문제입니다. 5G는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특징입니다.
이 5G가 가져올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중국이 해온 대외 정책을 보면 신뢰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중국이 돈을 무기로 해서 세계를 진출하였습니다. 즉 독립공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국에서 나온 그 돈이 해당 국가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면 그 양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재 시대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핵심 이슈예요. 이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예요? 통신 장비예요. 통신 장비가 만약 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죠. 이 사이버 보안 문제는 국가의 핵심 시설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국가의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깔려져 있던 화웨이 장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와 타협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생존을 위한 한 배를 타야 할 때 돈보다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게 정치적 신뢰죠. 이 정치적 신뢰를 중국이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독일의 방향선에 대한 다른 입장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독일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일 정부의 입장 선회, 이것은 동감하는 것이 모두 다 아닙니다. 미국의 협박에 대해서 굴복하는 시선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방위비 분담, 미군 철수 등을 지렛대로 삼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4G 장비에서도 벌어졌던 화웨이의 백도어 문제를 다시 5 장비에서 거론하면서 밀어붙이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통신회사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결정에 대해서 늦어지는 5G 구축을 통해 이후 가져다 올 핵심 기관 시설의 정보 부족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5G 구축이 늦어져요. 저렴한 단가를 통해서 많은 양의 5G를 구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한정된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5G 구축이 점점 더 늦어진다. 그리고 4G까지 만약 이게 드러내고 하게 된다면 이것에 따르는 비용, 손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늦어질 수 있다 라고 통신회사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5G 통신망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5G 통신망은 이전 4G 이하의 기술과는 확연히 다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존 4G 이하 통신 서비스에서는 분야별, 용도별로 폐쇄적인 통신망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G는 개방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국가 안보 정보, 그리고 원격 의료, 자율주행, 에너지 공급 명령이 한꺼번에 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은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즉 5G에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독일에서 옳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생겨나는 것이 독일 IT-보안법. 이번에 개정된 독일 IT-보안법 2.0의 핵심은 국가 핵심 기관 시설에 대한 보호입니다. 특히 국가 핵심 시설 기관 보호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까 5G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핵심 기관 시설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된다면 5G 통신 장비 전체에 대한 보안 시설까지 아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독일은 핵심 시설 기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업계 안전 기준을 강화시키고 규제에 포괄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독일에서 강력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물 인터넷 시대로 진입하면서 근본적인 국가 신뢰가 더 우선시되는 사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빨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워진다는 거죠. 만약 올해 말에 IT-보안법 2.0이 독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화웨이에 대한 공식적인 시장 배제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화웨이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이 독일 기업에 대한 교차 보복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화웨이에 대한 살리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이 없죠. 지금 화웨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화웨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시장을 지금 화웨이가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텔과 AMD가 지금 칩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인텔과 AMD가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유럽 전체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